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스캔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최종적으로 성공할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18일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전격 발표했는데요. 자, 인수 금액은 690억 달러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중에서도 가장 크고 게임 산업 전체로 봐서도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인수로 인해서 단숨에 게임 산업 3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1위가 텐센트고 2위가 소니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게임이 콜 오브 듀티,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대표작입니다. 뭐 이외에도 많죠. 오버워치, 디아블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통해서 자사의 게임 콘솔 사업, 엑스박스 사업을 강화시키는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버스 진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판정 절차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그 여부인데요. 연방거래위원회 FTC의 결정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또 FTC 외에도 지금까지 16개 국가의 규제 당국들이 이 건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는 콘솔 시장에서 꼴찌고 PC 시장에서는 7위고 모바일에서는 아예 등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쟁을 억제할 영향력이 우리한테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적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인수가 문제가 될까요? 일단은 게임 콘솔 시장의 개방 경쟁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가장 인기 있는 게임 타이틀들을 경쟁 콘솔에게 제공 안 한다면, 특히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소유자 45%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콜 오브 듀티를 플레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콜 오브 듀티를 빼간다 이렇게 되면은 플레이스테이션이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발표하자마자 소니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업계에서는 3위지만 구독 모델에서만큼은 1위입니다. 구독 모델 사업의 41%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월간 구독권 사업, 마이크로소프트 거는 게임 파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의 점유율은 57%나 되는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달러나 하는 콜 오브 듀티를 게임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면 엑스박스 매력은 치솟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소니한테 우리는 플레이스테이션에 콜 오브 듀티를 영구 허용하겠다고 뭐 약속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못 믿겠으면 10년 계약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죠. 자, 그런데 게임 산업 자체가 너무 커지고 있어서 이 주목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영화 사업과 비교해 보면요. 올해의 박스오피스 1위 영화가 탑건 매버릭입니다. 첫 1개월간 매출이 10억 달러 돌파했는데요. 그런데 게임에서는 올해의 최대 히트작이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였는데요. 출시 열흘 만에 10억 달러 달성했습니다. 자, 올해 전 세계 게임 산업 매출은 1,700억 달러를 넘어서서 글로벌 박스오피스 매출의 5배에 이릅니다. 자, 현재로서는 연방거래위원회가 법원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조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권고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 권고안 작성이 끝나면 곧바로 내부 투표를 실시해서 제소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합니다. 자, FTC 역시 다른 규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행동 수정을 요구하기보다는 구조 수정 요구를 선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소니한테 이런저런 게임 타이틀을 허용해줘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예 기업 인수 자체를 봉쇄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연방거래위원회와의 어떤 협상이나 양보도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접근을 안 한다는 거죠. 만약에 연방거래위원회가 제소하면 법적으로 맞선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긴다 하더라도 법적 분쟁에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년 6월 말까지 M&A 종결하겠다는 계획인데 만약에 법정 분쟁으로 들어가면 이 일정은 넘겨야 되는 거죠. 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아예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995년에 회계 소프트웨어 회사인 인투이트를 인수하려고 할 때 정부가 제소를 하니까 그냥 단념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연방거래위원회는 최근에 기업 인수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암 인수권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놨는데 이거는 제소까지 가기도 전에 엔비디아와 또 암의 주인인 소프트뱅크가 물러서면서 딜이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메타가 가상현실 운동 앱인 위드인을 인수하려고 했을 때도 제소까지 가서 인수를 막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만한 회사는 결코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법무팀은 모든 기업 중에 최고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빅테크의 CEO들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사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사티아 나델라만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 법무팀이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막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감행할 거고 또 성공시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동의하는 편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인수가 완결된다 하더라도 게임 업계 1위는 텐센트고 2위가 소니입니다. 중국 업계, 일본 업계인 거죠. 그 다음에 3위가 미국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인수권을 은근히 지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